보험회사에 다니는 A씨는 밤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여러 번 깹니다. 물을 적게 마셔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증상이 심해져 근무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됐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민성 방광은 물을 안 마시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눈 뜨면 새벽 1시, 또 눈 뜨면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5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일 때문에 괴롭지 않으신가요? 잠이 깨서 괴롭고 다시 잠이 들기까지 괴롭고 잠을 설쳐서 몸이 피곤해지니 하루가 괴롭지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힘이 약해지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니 이토록 불편한 증상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뇨와 야간뇨의 원인과 예방법, 해결법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정말 좋은 음식들과 보골지차 만드는 법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증상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밤에 잘 깨지를 않았습니다. 어렸을 땐 방광에 소변이 가득해도 급한 느낌이 없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힘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요일을 느끼는 것인데요. 야간뇨는 빈뇨와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하루에 소변을 8회 이상 보거나 자다가 2회 이상 화장실에 가면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불면증 환자는 밤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본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겠죠. 이것은 불면증을 치료하기 전에 방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운전을 하는 중에 소변이 심하게 마려운 경우도 있고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요의가 오면 정말 괴롭습니다. 사람의 방광은 용량이 500ml 정도 되는데요. 작은 생수 한 병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소변이 차면 요의를 느끼는데요. 그래서 남은 절반의 용량만큼은 요의를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면 이렇게 참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요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비슷한데요. 대장에 변이 쌓이지 않았는데도 음식 섭취만 하면 변이를 느낍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평활근으로 만들어진 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배가 아프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빈뇨는 참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요의가 느껴지는 요절박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을 지려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2회 이상 깨는 야간뇨도 있습니다. 보통 성인 10명 중 1명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빈뇨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나 40대 이상은 10명 중 3, 4명이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면 방광 근육의 잦은 수축이나 이상 감각, 방광에 종양이 있거나 결석과 요로 감염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염,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 뇌종양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손상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도 한 이유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소변을 잘 참는 이유는 방광 주변의 근육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지요. 방광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약한 자극에도 수축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몸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뇌와 심장 다음으로 비뇨생식기인데요. 방광 주변에 신경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더 예민해집니다. 또한 방광 자체의 이상일 수도 있지만 자율신경계 문제로도 과민성 방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방광 수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요의가 증가하게 되죠. 여자분들이 많이 앓는 방광염은 사실 세균 감염도 있지만 면역력과 더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약을 계속 복용하기보다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을 기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훨씬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남자분들의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건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40, 50대를 지난 남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대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을 때는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의 섭취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콜린이 많이 든 음식을 살펴보면 브로콜리와 달걀, 소와 돼지의 간, 등푸른 생선과 대구, 참치와 연어, 표고버섯, 소고기, 닭고기, 방울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으니 조금 줄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증가하면 요의가 증가하는데요.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면서 요의가 증가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갈증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섭취 같은 혈당을 올리는 식사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야식으로 과자나 빵, 라면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 등을 먹다 보면 야간요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전분이 많은 감자나 고구마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과민성 방광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혈압이 올라가면 소변의 양이 증가하고 혈압약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없애려면 무엇이 도움될까요? 첫째로 호박씨와 콩입니다. 호박씨는 방광의 압력을 낮추는 폴리페놀과 피로갈로리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과민성 방광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 호박씨 성분으로 만든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콩에 함유된 다이드진, 제니스틴, 글리시틴 등의 이소플라본 성분도 방광의 과도한 수축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연구팀이 과민성 방광 환자 120명에게 이 성분을 3개월간 복용시킨 결과 배뇨와 야간요, 절박뇨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둘째로 보골지입니다. 한약재인데요. 파고지라고도 부릅니다. 보골지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방광염과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보골지 차를 드셔보세요. 방광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수족냉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심장병이나 갑상선 질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골지차 만드는 법은 첫째, 보골지를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둘째, 프라이팬에 보골지를 넣고 볶아주세요. 셋째, 물 1리터에 잘 볶은 보골지를 넣고 센 불에 끓여주세요. 넷째,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신 후 40분 정도 달여주세요. 다섯째, 한 번에 한 컵 정도 드시고 남은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3회 정도 나누어 미지근하게 식혀서 복용합니다. 셋째로, 방광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인데요. 하루에 100번씩 100일만 해주시면 웬만한 방광 질환은 싹 없어질 겁니다. 넷째로, 미국 비뇨기과 공식 학회지에는 카페인 섭취가 많을수록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이뇨작용이 심해 빈뇨를 더 심하게 하므로 커피나 녹차, 차와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카페인이 많은 음료의 섭취는 피해주세요. 다섯째로, 적당한 물 섭취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돼서 방광이 더 자극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의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꼭 적당히 섭취해주세요. 여섯째로, 요가나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과민성 방광으로부터 자유로울 준비 되셨나요? 과민성 방광 치료는 약물보다 생활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충분히 개선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